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 사이즈로 신어본 신발 중에 가장 강력한 안녕하세요, 아이랩의 CJ입니다. 오늘도 스니커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녀석은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나이키 ISPA 오버리액트 모델하고 같은 날 거의 동시에 주문을 했는데 오버리액트보다 하루 늦게 도착을 했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박스가 크고 무거워서 늦게 도착했나봐요. 조던이긴 한데 모델명이 조금 특이해요. AJNT23으로 되어 있는데 AJ는 뭐 에어 조던이라고 치고 NT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제가 검색을 막 미친듯이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검색해도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설마 굉장히 유치하게 뭐 뉴 테크놀로지 뭐 이런 거일까 싶긴 한데 뭔가 더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계속 찜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이키 공홈에도 AJNT의 의미가 뭔지 나와 있지 않아서 제발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가진 신발이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그 이름의 의미라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패키징부터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AJNT23 지금부터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박스가 제가 지금까지 구입한 그 어떤 신발들보다 더 거대한 사이즈를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이드에는 별다른 디자인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박스를 꺼내기 쉽게 구멍 정도가 뚫려 있는 게 보이고요. 박스의 윗면에는 검은색으로 조던의 점프맨 로고가 가운데 떡하니 박혀 있는 게 보이네요. 박스의 바닥면에는 다른 박스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나이키 수시에 관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게 보이고요. 박스를 열려면 일단 이쪽에 이거를 제낀 다음에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당겨서 위로 열면 되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뚜껑을 열면 안쪽에 속지가 한 장이 더 들어가 있어요. 박스 속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제거하면 이제 신발이 담겨 있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사실 저는 뭐 이 케이스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도 않고 이 케이스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케이스 때문에라도 이 신발에 조금 관심을 더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케이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박스에서 일단 케이스를 꺼냈고요. 예전에 2000년 초반이죠. 96년도에 10일이 나왔으니까 17이면은 6년 후 2001년 아니면 2002년도쯤에 조던 17이 알루미늄 케이스 안에 패키징이 돼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그 패키징하고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검은색 컬러를 가진 케이스이고 박스의 소재에 있어서는 이렇게 만져봤을 때 차가운 걸로 봐서 이 박스의 테두리 부분은 뭐 알루미늄인지 스틸인지 뭐 어쨌든 그런 금속 소재를 사용한 것 같은데 이렇게 넓은 면은 금속은 아니고 플라스틱 같은 소재를 사용한 걸로 보이네요. 이쪽 면은 이렇게 땅에 닿지 않게 처리해 놓은 걸로 봐서 평소에 이렇게 세워두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쪽 면에도 바닥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박스를 열기 위해서는 뭐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닫고 열 수 있게 락 장치를 해놨고 열쇠까지 있었으면 조금 더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열쇠는 들어가 있지 않네요. 박스 윗면에는 이렇게 금색으로 조던의 점프맨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손잡이 부분도 사실 이 정도 가격대 29만 9천원에 들어가 있는 가방이라면 가죽 소재를 한 번은 둘러줬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상당히 싸구려 같은 느낌의 플라스틱 손잡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케이스 한번 열어볼게요. 케이스를 열면 안쪽에 이렇게 계란판 같은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충전재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이 충전재는 이 신발이 들어있는 아래쪽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신발을 꺼내놓고 케이스 한번 다시 보여드려볼게요. 속지는 뭐 별다른 무늬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하얀색 일반적인 속지가 들어가 있네요. 신발을 제거한 바닥면에도 이렇게 똑같이 계란판 같은 스펀지 충격 흡수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스펀지를 제거한 이 케이스의 내부 면에도 얇은 스펀지 같은 소재로 한 겹은 이렇게 붙여놔서 이 두꺼운 스펀지 없이 그냥 여기에 신발을 넣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이렇게 해서 케이스까지 한번 뭐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떤 분들은 이 AJNT23이라는 신발보다 이 케이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케이스 이 조던 마크가 들어가 있는 걸 빼고 그냥 이 케이스만 봤을 때 이 케이스 가격이 뭐 한 2-3만원 할까요? 2-3만원 너무 적은가? 아무리 크게 잡아도 4-5만원이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케이스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이 케이스 때문에 이 AJNT23이라는 신발을 구입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이 케이스보다 훨씬 더 좋은 케이스를 구입하고 위쪽에 점프맨 로고를 새겨 넣으시는 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케이스 중에 펠리컨이라는 브랜드
브랜드에서 나온 그 하드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는 군용으로도 사용될 정도로 외부 충격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방수도 되고, 정말 막 집어 던져도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촬영 장비든 다른 장비, 어떤 장비를 넣더라도 꽤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본인이 아끼는 신발을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허접한 이런 케이스보다 차라리 정식으로 제대로 된 하드 케이스를 구입하셔서 신발을 넣고 보관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 케이스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뭐 조던 브랜드에서 만든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녀석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케이스는 내려놓을게요. 네, 신발을 꺼내봤고요. 사실 이 신발의 디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AJNT라는 모델명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조던 1부터 시작된 그 공식적인 넘버링 그 라인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디자인은 팅커 햇필드가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뭐 굉장히 특이하거나 혁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신발은 아닌 것 같아요. 위쪽에 이 슈레이스가 없고 이런 라인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일체감을 향상시키는 이런 시스템, 이 신발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런 스트랩이나 벨크로를 이용해서 체결하는 방식도 그렇게 특이한 느낌은 아니어서 도대체 이 신발의 의미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는 모르겠어요. AJNT라는 모델 앞으로도 이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정말 일시적으로 이벤트성으로 한번 내놓은 모델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신발 자체만 봤을 때 그렇게 특색이 있거나 굉장히 뭔가 하이테크가 들어간 그런 느낌은 아니다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이 신발의 의미 어쨌든 간에 디자인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신었을 때의 느낌 또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의 옆면을 천천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쓰인 컬러는 블랙하고 골드 컬러 두 가지만 쓰였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골드가 주는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 색감에 있어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구성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토박스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토박스 부분은 상당히 심플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보시면은 어퍼 부분이 전체적으로 딱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토박스의 사이드 월이나 사이드 가피의 아랫부분, 충격이 조금 많이 갈 수 있는 부분만 조금 더 강도가 높은 소재들로 덧대어 놓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가피의 전체적인 실루엣은 상당히 심플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피의 표면 질감을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의 그런 나일론 직물로 가피를 구성을 했는데 상당히 두께감이 있어요. 신발 안쪽에서 이렇게 바깥쪽과 만져봤을 때도 상당히 두께감이 있어서 이 나일론 소재 자체만으로도 내구성은 충분히 확보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하지만 이 발가락이 닿는 부위, 이 부위는 이렇게 뭔가 테이핑을 한 것처럼 검은색 소재가 한 겹이 붙여져 있는데, 표면의 질감은 약간 스웨이드 같은 느낌이지만 스웨이드는 아니고 합성 소재겠죠. 예, 그런 소재를 이용해서 발가락이 닿는 부위는 보강을 해 놓은 게 보이네요. 그리고 위로 쭉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어퍼는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혀 부분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체형으로 가피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토박스에 쓰인 소재가 발목 부분까지 쭉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혀 있는 부위에는 검은색 직물을 이용해서 풀탭을 마련을 해 놓은 게 보이네요. 네, 그리고 신발 끈은 와이어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와이어가 당겨질 때 조금 더 원활하게 당겨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이렇게 회전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윗부분만 회전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쪽을 보시면은 안쪽에 뭐 톱니 같은 게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와이어를 당길 때 조금 더 원활하게 당겨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와이어를 당기는 방식은 위에서 시작된 와이어하고 아래에서 시작된 와이어가 이 스트랩 이 부분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랩을 당겼을 때 위아래에서 시작된 와이어가 당겨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제가 신발을 직접 신고 이 스트랩을 당겨 봤을 때 와이어가 굉장히 많은 양이 당겨지는 그런 느낌은 못 받았기 때문에 와이어의 기능적인 부분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인 역할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있는 힘껏 당기면 당겨지긴 하는데 그렇게 와이어의 이동량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 스트랩만을 이용해서 당겼을 때 그런 부분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와이어를 당기는 역할과 발등을 감싸는 역할 두 가지를 수행을 하는 이 Y자형 스트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스트랩을 보시면은 이 부분은 상당히 탄력이 있는 그런 소재를 이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이 와이어가 없이 이 스트랩만 세게 당겨서 체결을 하더라도 발등을 어느 정도는 잡아주는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어쨌든 이 스트랩을 당겼을 때 이 와이어까지도 한 번에 당겨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스트랩의 이쪽 부분은 이렇게 가죽 소재를 이용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인조 가죽인 것 같아요. 겉에서 봤을 때는 가죽의 느낌이 살짝 들긴 하지만 이 부분의 단면을 보니까 상당히 싸구려 소재의 느낌이 물씬 나더라고요. 이 스트랩의 끝부분에는 이렇게 002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고요. 단순히 23이 아니라 0023이라고 적어 놓은 걸 보니까 9999번까지 조던 시리즈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의 소재는 상당히 싸구려 느낌의 플라스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신발의 옆면에서 봤을 때 발등 부분에 이 나일론 가피하고는 조금 다른 소재로 이 사이드 가피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질감은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스웨이드의 느낌이 살짝 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천연 가죽은 아닌 것 같고 인조 가죽을 이용해서 스웨이드의 느낌을 내려고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가피의 구성은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은 나일론, 이쪽은 인조 가죽 소재를 이용했고 그 이음새는 힐을 이용해서 매듭을 지은 다음에 그 매듭 위를 검은색 테이핑으로 마무리를 한 게 보이네요. 테이핑을 이용해서 이음새를 덮어 놓으니까 보기에는 뭐 상당히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발목 부분으로 이동을 하면은 제가 이 신발을 보면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뭔가 번쩍번쩍한 광택이 있는 고무 소재를 이용해서 벨크로의 테두리를 장식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저렴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거야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겠지만 소재감에 있어서 너무 싸구려 느낌이 나는 그런 고무 소재의 페인팅을 이런 식으로 광택이 있게 처리를 해놔서 이 부분이 조금 별론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도 어린이들이 신는 신발에 많이 쓰이는 그런 소재의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디자인이야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 멋지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거는 이 부분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굳이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라는 거, 필요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볼펜 같은 거 꽂아놓고 다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볼펜이 아니라 요즘에는 애플 펜슬 같은 거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 부분이 벨크로 파트인데 이 벨크로 파트 아래쪽에 뭔가가 새겨져 있는 게 보이시죠? 아마도 팅커 해필드의 사인이 아닐까. 사인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길게 적혀 있긴 한데 그냥 이름을 새겨 넣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흐릿해서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 대충 느낌의 중간에 H자 들어가 있고 HA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팅커 해필드가 맞을 것 같네요. 본인의 이름을 적어 넣은 것도 의미가 있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그 유광의 고무 라인은 이 아래쪽에서도 위쪽으로 올라가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암 벨크로 이 부분이 너무 쓸데없이 길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벨크로가 신발의 안쪽까지도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부분도 먼지만 많이 붙고 지저분하게 보여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넓게 이 벨크로 파트를 구성을 해야 되는지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발목 부분을 뒤에서 봤을 때 별다른 장식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암 벨크로가 쭉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검은색 유광 고무 부분이 쭉 안쪽으로 연결되는 모습도 보이고요. 직물로 된 풀탭이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신발을 안쪽에서 봤을 때 뭐 바깥쪽하고 거의 동일한 디자인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신에 신발의 안쪽에서 본 발목 부분에는 금색으로 스티칭이 한 줄이 들어가 있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피의 구성은 신발의 바깥쪽과 거의 동일한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신발의 미드솔을 보시면은 검은색하고 하얀색 두 가지로 미드솔이 구분되어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위쪽에 들어가 있는 하얀색,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검은색 두 가지가 이렇게 손으로 눌러봤을 때도 리액트 폼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탄력이 좋은 그런 소재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신발을 신었을 때 쿠션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기에 충분한 걸로 보이고 위아래가 같은 소재인지 다른 소재인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느낌의 소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미드솔 부위까지 치고 올라온 이 아웃솔 부분은 살짝 반투명한 클리어 솔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검은색 컬러와 금색 가루 같은 게 내부에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가까이서 이렇게 보시면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서 아마도 중국 쪽 시장을 겨냥한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금색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사용을 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아웃솔의 패턴도 접지력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쓴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신발을 신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신발을 정 사이즈로 신었을 때 거의 양말을 신은 듯한 느낌의 착화감, 사이즈감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즈감만으로도 이 신발이 정말 플레이용으로 나온 신발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신발의 아웃솔 패턴을 보니까 플레이 하시는 데에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앞꿈치에는 뭔가 이런 여러가지 패턴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뒤꿈치 쪽은 이렇게 원형의 패턴들이 들어가 있고 하얀색으로 점프맨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꿈치와 뒤꿈치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색으로 된 스틸 소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조던 11에서 봤던 그런 느낌으로 앞꿈치와 뒤꿈치가 뒤틀리는 거를 상당히 잘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까지도 이렇게 금색으로 처리를 해 놓은 게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앞꿈치 바닥면하고 뒤꿈치 바닥면에 줌웨어가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여기에 줌웨어, 이쪽에도 줌웨어. 앞뒤로 굉장히 큰 면적으로 줌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상당히 탄력적인 미드솔과 함께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신발의 내피는 거의 검은색 나일론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혀 부분도 상당히 두툼하게 충전재가 들어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메이드 인 비엔남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 발목 부분도 상당히 단단한 소재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바깥으로 펼치는데 조금 힘이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 플러스 쿠션까지 상당히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서 신발을 신었을 때 일체감에 있어서는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솔이 또 잘 안 빠지게 되어 있어서 잘 보이시진 않으시겠지만 인솔의 윗면은 검은색 직물인데 약간 물결 무늬가 들어가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금색의 점프맨 로고가 새겨져 있는 게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AJNT23이라는 모델의 상세한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요약을 하자면 와이어로 된 슈 레이스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스트랩을 이용해서 당겼을 때 이 와이어가 당겨지는 정도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실효성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살짝 뭐 당겨지긴 한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와이어나 이 스트랩이 없더라도 한 장으로 된 가피 디자인이 발을 너무나도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쉐입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 신발을 정 사이즈로 신으신다면 양말이 아니라 그냥 내 발 자체인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받자마자 맨발로 한번 발을 넣어보고 얇은 양말을 신고 발을 한번 넣어봤는데 제가 정 사이즈로 신어본 그 어떤 신발보다 압박감이 강력하더라고요. 착화감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은 역시나 발목 부분에 들어간 이 번쩍이는 고무, 이 파트들이 뭔가 유치한 그런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는 받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디자인은 개인적인 취향의 영역이니까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당히 탄력이 좋은 이 미드솔과 더불어서 아웃솔 안쪽에 들어가 있는 큼지막한 줌웨어 2장, 이런 부분들이 이 신발이 플레이용으로 쓰기에도 괜찮은 신발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뭐 그냥 이벤트성으로 나온 라이프스타일화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신발을 보면 볼수록 조금 더 플레이용 신발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실착을 해서 신발을 신었을 때 사이즈감, 착화감, 쿠션은 어떤 느낌을 보여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 사이즈로 신어본 신발 중에 가장 강력한 압박감과 일체감을 선사해주는 AJNT23이라는 모델을 신고 있고요. 이 신발 자체의 디자인보다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 있는 하드 케이스 때문에 이슈가 되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 가방은 이 신발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 신발의 사이즈감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리뷰를 하면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타이트한 착화감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 신발이 지금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압박감은 제가 태어나서 정 사이즈로 신어본 신발 중에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압박감을 느껴본 게 처음이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신발을 신는 과정부터 말씀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스트랩을 이렇게 분리하면 이 발목 부분이 조금 넓어지고 이 부분도 앞으로 제껴질 수 있고 발목의 안쪽 부분도 이렇게 벌려지기 때문에 발이 들어가는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이 쑥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폭 자체가 너무나 타이트하게 쉐입이 잡혀 있어서 발을 넣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구멍이 좁아서 발을 넣기가 힘들 뿐이지 발을 넣고 난 후에 상당히 안락한 편안한 착화감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발도 있지만 이 신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억지로 발을 들이밀고 나서 발에 느껴지는 전체적인 이 압박감이 모르겠어요. 제가 뭐 NBA 선수라면 이 정도의 압박감과 일체감을 느껴야지 플레이하는데 좋다라고 한다면 이 신발을 신고 뛰겠지만 일상생활을 할 때 이 정도의 압박감을 견뎌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신발을 못 신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압박감이면 반업을 해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고 1업 정도는 해야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드네요. 그렇다고 이 신발을 1업을 해버리면 이 신발의 기본 컨셉을 유지하기 힘든 그런 착화감으로 바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만 이 신발을 신고 플레이를 하실 계획이다 하신다면 정 사이즈 아니면 반업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플레이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신발을 정 사이즈로 보유한다라는 게 굉장히 고민스럽긴 하네요. 결론은 AJNT23은 정 사이즈로 신기에 상당히 어려운 신발이다. 일상적으로 생활하시기에는 최소 반업 아니면 1업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사이즈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발을 넣은 후에 힐슬립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힐슬립이 진짜 1도 없어요. 발과 신발이 완벽하게 지금 밀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뭐 맨발이라고 해도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완벽한 일체감, 그리고 힐슬립이 억제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앞꿈치만으로 이렇게 뛰더라도 뒤꿈치가 신발과 분리되는 그런 느낌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일체감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100점을 주고 싶다. 하지만 그 100점을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이 압박감도 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쿠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디자인 리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얀색과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미드솔 자체도 상당히 탄력이 좋은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아웃솔 안쪽에 숨겨져 있는 이 줌에어도 상당히 탄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중을 실어보면 충격이 흡수되는 느낌이 확실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앞꿈치 쪽에도 똑같이 줌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꿈치에 하중을 실었을 때 충격이 흡수되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 있어요. 농구할 때도 이 정도의 쿠션의 느낌이 상당히 만족스러우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쿠션감을 쉽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압박감만 아니라면 정말 너무나 마음에 드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잠깐 신발을 신고 리뷰하는 중에서도 뭔가 발바닥에 있는 피가 머리까지 펌핑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웃솔의 패턴도 접지력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는 패턴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 바닥이 그렇게 뭐 쉽게 미끄러지는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를 정확히 할 수는 없겠지만 미끄러진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되고요. 뒤에서 본 모습, 발목 부분이 잘 안 보이니까 조금 이렇게 들어서 뒤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조금 보다 보니까 뭔가 조던 11의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디자인 자체는 그렇게 뭐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너무 반짝이는 이런 고무 소재를 사용한 거 이외에는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색상의 조합은 뭐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신발을 또 언제 신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체감을 이 신발을 신고 걷다 보면 조금은 그 압박감이 옅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잠깐 신어본 바로는 처음 신었을 때 그 압박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신발이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 있는 그 하드 케이스 때문에 조금 이슈가 되긴 했지만 그 하드 케이스는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이 신발을 정말 신고 싶어서 구입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사이즈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히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서 고민해 보시고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실착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딴 건 다 필요 없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고 정 사이즈로 신었을 때 내 발을 누군가가 미친듯이 쥐어짜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 느낌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 중에 꼭 이 신발을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반업 아니면 1업까지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후회가 없으실 거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신발을 벗었지만 지금도 뭔가 신발을 신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압박감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반업이나 1업을 했을 땐 또 이 신발 본연의 컨셉을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서 이래저래 고민이 많이 되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어쨌든 이 녀석도 무게 한번 재볼게요. AJNT 275 사이즈의 무게는 416g 나오네요. 416g이면 농구화 치고는 상당히 가벼운 편에 속하는 무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절대적인 무게를 떠나서 신발을 신었을 때 거의 맨발로 서 있는 듯한 그런 일체감을 주고 있어서 무게도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가벼운 쪽에 속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름조차도 무슨 의미인지 확실하게 모르겠는 AJNT 23이라는 모델을 보여봤는데, 블랙과 골드 컬러의 조합도 마음에 들고 신발의 실루엣도 괜찮고 스트랩과 와이어를 이용한 일체감도 상당히 만족스러웠지만 정 사이즈로 신었을 때 미친 듯한 압박감을 과연 견딜 수 있을지 지금도 계속 고민 중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다 감수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괜찮은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가격이 299,900원이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그 케이스 없이 이 신발만 따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 10만원대 후반이면 괜찮은 가격을 가진 신발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괜히 저 케이스를 넣어주는 바람에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저 케이스까지 포함된 가격이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가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뭐 가격을 떠나서 이 신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착화감이나 앞뒤로 주메어가 들어가 있고 미드솔까지도 괜찮은 쿠션감을 보여줘서 신발 자체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정기적으로 발 마사지를 받고 계신 분이시라면 그 비용으로 이 녀석 하나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촬영은 일요일 저녁에 하고 있지만 아마 영상은 월요일에 올라갈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비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면서 한 주 파이트 넘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까지 아일랩의 CJ였습니다. AJ